자,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이 5.25%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우리가 뭐 또 그동안 셀트가 하락했던 부분, 또 주말에 EMA로부터 사용, 그죠? 승인 전에 사용 권고를 받은 이런 엄청난 호재에 비해서는 뭐 좀 주가가 많이 안 올랐다 볼 수 있으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이 지금 오늘까지 이제 6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줬잖아요. 자, 오늘도 5.25% 단숨에 지금 이제 33만 원까지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지수가 조금 뭐 도움이 좀 안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결국 이제 지수가 양시장이 아무튼 뭐 마이너스로 좀 흘렀으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시황적인 부분에서 이제 지수가 약간 이제 하락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셀트가 특이한 부분은 지금 이제 CS 창구하고 노무라 창구가 셀트리온의 주식을 오늘 많이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놓고 과연 우리가 쇼크버인가, 그죠? 시작되었나? 근데 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셀트리온이 지금 공매도 누적 잔고도 그죠? 440만 주 미만으로 크게 최저치로 내려왔고, 그죠? 또 뭐 셀트가 지금 이제 30만 원 밑에서 계속 헤매다가 최근에 어떤 이제 유럽에서의 또 이런 이제 매출 계약과 더불어서, 그죠? 앞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면서 수출이 진행되는 이런 상황인데, 공매도가 이제 쇼크버를 시작할 때쯤도 되기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셀트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갈 필요도 없고요. 앞서간다는 것은 무리수를 두르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그 미국의 이제 아케고스, 그죠? 아케고스인가요? 거기 미국의 캐피탈 회사가 이제 그 마진콜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미국 시장도 크게 좀 흔들리고 주말에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거기가 그렇게 되었던 게 결국은 뭐예요? 위험한 레버리지를 써서 그런 거 같잖아요. 그죠? 내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을 가지고, 그죠? 크게 배팅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니까 담보 부족이 나온 거야. 쉽게 말하면. 그죠? 그 담보 부족이 나왔는데 담보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돈이 있으면 갚으면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반대면 나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은 너무 우리가 과한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셀트에 대해서도 앞으로 할 때 이제 뭐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호재니까 주가가 뜨겠네. 나는 미리 남들보다 먼저 정보를 알아서 호재를 미리 주식을 사서, 그죠? 먹은 것처럼 레버리지를 사용을 하고, 그죠? 그러면 또 그게 시장에서는 역으로 또 이용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게 이름을 날리는 펀드 매니저조차도 이렇게 당합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앞서가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쳐져서도 안 되겠지만, 셀트는 항상, 그죠? 우리 세장도 말씀하는 것처럼 공시만, 그죠? 보고 하시라. 그래서 주말에도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지만, 그래서 그걸 쭉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말씀 좀 드리고 자, 오늘 아무튼 기분은 좋습니다. 왜? 6일 연속으로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의 시황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주도주들이 조정을 받는데, 그죠? 제일 먼저 조정을 받은 주식이 셀트리온이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든. 그리고 이제 다른 주도주들은 셀트가 조정받고 내릴 때 막 올랐잖아요. 그죠? 주도주들은 또, 그죠? BBIC, 뭐, 배터리, 그죠? 또 IT, 자동차, 그죠? 근데 이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뭡니까? 셀트가 미리 먼저 빠졌고, 그 다음에 또 배터리도, IT도, 자동차도, 그죠? 다 고점 대비 하락을 합니다. 그죠? 아직까지 하락의 진행행도 있고, 그죠? 이제 바닥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주도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셀트는 바닥 만들고, 그죠? 제가 지지난주부터 이제 바닥이다, 그죠? 여기만 깨지 않으면, 지수가 깨지 않으면 바닥이다. 그 어쨌든 이제 주가가 뭐 33만 원 왔으면 이제 바닥은 확실하게 확인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최근에 미국 시장의 다우의, 그죠? 또 미국의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지금 대대적인 이런 부분과 경기 회복과 맞물리면서 철강주들, 뭐 조선주들, 그죠? 또 뭐 해운주들, 기타 등등, 기계, 이런 쪽. 이제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런 쪽이 가지만, 조선주가 가지만, 철강주가 가지만 지수를 끌고 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처럼 주도주가 지수를 끄니까 막 전기차든 뭐 2차 전지든 화학이 뭐 또 뭡니까? 뭐 IT든 자동차든 그런 지수가 확 껴지만 지금은 지수가 오늘도 보시면 뭐 동국제약도, 현대제철도, 포스코도, 그죠? 응? 뭐 일부 이제 이런 올랐지만 주가는 오히려 소폭의 하락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알면서 대응을 하면 우리가 또 앞으로 시장이 또 조정을 받을 수 있고 또 상승할 수도 있고, 그죠? 또 그런 상황에서 셀트리온이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셀트가 오늘 뭐 수급뿐만 아니라 이제 그동안에 투자를 했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등락을 했었으니까요. 그죠? 그 투자가 결국은 뭐였습니까? 코로나 항체 치유제였고, 그 치유제가 이제 어쨌든 임상이 종결된 건 아니지만 국내에서도 조건부 허가를 받았고 지금 국내에서도 투약이 되고 있고, 그죠? 치료 처방이 되고 있고, 이제 유럽에서, 그죠? 성인 나기 전에 어쨌든 권고를 사용하라는 권고를 받아서, 그죠? 이제 북미 북미 4개 나라에, 그죠? 수출 계약을, 뭐 조만간에 이제 수출 계약에 대한, 사실은 거기는 이제 인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500만 대, 그죠? 그죠? 그리고 이제 스웨덴만 이제 한 1000만 명 정도 약간 넘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크지 않는 부분에서 항상 새 회장이 우리 국내에서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새 회장 말 작년 연말에 들었으면 지금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도 있을 줄 알까? 그죠? 조기 진단해서 빨리빨리 항체 체조 투여해서, 그죠? 이제 그거를 유럽의 그 적은 나라에 인구, 그죠? 500만 되는 우리보다 뭐 10배 적은 인구잖아요. 거기서 지금 실행이 되면서 뭡니까? 결국은 그 큰 유럽의 전 세계에 셀트리온의 레키노나가, 그죠? 뿌리를 쫙쫙 뻗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느낌이 오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글쎄 막 이제 뭐 그러니까 거대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동안 투자했던 부분에서 뭡니까? 이제 셀트가 뭐예요? 수출해서 돈이 들어오니까 주가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보니까 뭐 우리 어제 오늘 그 뭡니까? 그 어디 모 증권사, 그죠? 말하면 모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항상 뭐 제가 선무당을 조심하라고 밑에 적어놨잖아요. 그죠? 무당을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얼마니?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도 이제 노무라하고 CS가 이제 쇼커버가 들어왔지만 사실은 불과 서너 달 전만 하더라도, 그죠? 한 2,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쪽에 CS라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뭐라고 했어요? 응? 셀트리온이 매출이 올해 매출이 5, 6천억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서를 썼잖아요. 그렇게 해서 목표가 21만원. 주가가 30몇만 원인데 목표가 21만원. 말이 됩니까? 그런 친구들이 오늘 매수를 했어요. 너무나 물론 과거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그걸 이따가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널리스트들, 뭐 저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죠? 서로가 이런 부분들을 내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주식은 성공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참고만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 저는 뭐 어느 외국계 모간 스탠리든 대한민국의 미래에셋이든 누구든 간에, 그죠? 저는 그 친구들의 말을 그냥 참점할 뿐이에요. 거기서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그걸 제가 저도 분석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고, 그죠? 제가 이 말씀만 딱 드릴게요. 과거에도 이 말씀 제가 드렸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셀트리온이 말입니다. 2012년도 3월 달에 대한민국의 또 외국계 증권사에서 마지막 3월 달에 레포트 한 장이 딱 나왔어요. 그게 미래에셋 증권의 3월 달 레포트가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2년 동안 셀트리온에 대한 레포트는 한 건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국계에서는 2개가 2년 동안에 두 건의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HSBC, 그죠? 제가 과거에 그 강의할 때요, 그거 막 영문자가 해석해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자, HSBC에서 셀트리온 목표가를 그 당시에 76,000원인가 냈었어요. 제 기억에. 2013년도인가? 아무튼 뭐 그때 점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바이오시밀러가 앞으로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 대한민국은 2년 동안 어느 증권사도 레포트 한 건도 안 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막 맨날. 근데 저는 어제 우리가 이쪽에 선 누구죠? 그 선 애널리스트가 불과 3월 초인가? 그때 셀트에 대해서 레포트 38만 5천원인가 얼마인가, 그죠? 목표가 올리면서 냈잖아요. 그런데 어제 또 잡아내잖아요. 근데 잡아내는데 저도 어제 그 레포트를 봤는데요. 목표가는 42만 얼마를 올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올해는 그것도 매출도 정확하게 맞는 것도 아니지만, 그죠? 올해는 만에 일러서 3조 5천억의 매출을 한다면 내년에는 2조 5천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년에 역성장을 한다. 그러니까 이 주식은 그 바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냥 증권사에서 레포트 내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참 좀 하세요. 그죠? 무슨 말 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십사 하고, 자, 오늘 시장을 간단하게 그냥 오늘은 편안하게, 자, 6일 연속 상승한 주식인데 또 하루 조정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오늘 셀트리온이 5.25%예요, 여러분. 그죠? 카카오가 좀 조정을 받았죠. 자, 삼성 SDI도 최근에 좀 하락을 하고 좀 올랐고, LG화학 하락하고, 삼성전자가 막판에 좀 81,600, 막판에 좀 올렸어요. 근데 하이닉스가 2.2% 하락시켰어요. 그죠? LG전자, 이노베이션. 근데 오른 주식을 보면 이제 포스코, 철강 2.8. 자, 헬스케어도 2.6.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도 1.5. 확실히 좀 떨어졌죠. 그죠? 과거 같으면 이제 주가가 좀 오르게 하면, 작년 같으면 하더라도, 제약이 더 강했고, 그죠? 또 헬스케어가 더 강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딱 다르죠. 그죠? 이제 왜? 이게 쇼크오버가 시작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 애들도 작년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헬스케어를 더 많이 띄우고 제약을 많이 띄우면서 셀트리온에 있는 주식을 팔게 만들어서 헬스케어를 사게 만들고, 어차피 사실은 다 같은 부분이지만, 그죠? 또 공매도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공매도 입장에서는 셀트리온의 주식을 찾아와서 쇼크업을 해줘야 돼요. 사와서, 그죠? 갚아줘야 되니까. 그러면 개인들로 하여금 셀트를 팔게 만들려면, 그죠? 삼성전자 좋습니다. 셀트 팔아서 삼성전자 삽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셀트 가족들이 팔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족끼리 막 싸움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헬스케어를 더 많이 올리려고 하고 제약을 많이 올려버리니까, 셀트는 좀 무거우니까, 그런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걸 노리는 거야. 누가? 공매도 애들이. 그죠? 공매도들 참 보면요. 참 비참하게 생활을 해요, 여러분. 그죠? 당당하지가 못하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못된 놈들도 하는 행동도 그렇고, 이쪽에. 그죠? 욕심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아케고스 캐피탈 애들도, 그죠? 또 한국 사람이 펀드 매니저더라고, 그죠? 황성국이라고. 현대증권 출신이라고도 하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확 좀 뜨긴 떴어. 근데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뜬 거는 물론 셀트하고 연동이, 왜? 셀트의 보험이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약간은 있기는 한데요. 더 좀 중요한 거는 오늘 사실은 이제 이쪽에 CMO 애들이 좀 많이 떴어요. 쓰기는 CMO. 그죠?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MO하고 같이 놀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쪽으로 붙으려고 그러니까 오늘 바이넥스도 한 14% 그죠? 급등을 하고 이수앱 지수 같은 경우는 30% 올랐잖아. 그죠? 그 삼성 로직스가 이제 3%. 근데 과거에 여러분들 이야기 좀 하나 해드릴까요? 과거에 이제 우리 이건희 회장께서
산화생전에 이제 처음에 셀트리온의 이제 인수의향을 그죠? 제안을 했었잖아요. 근데 셀트리온의 인수가 극구 서회장이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했던 애들이 누구냐 하면 이수협 지서예요. 이수협 지서 그죠? 이수협 지서 아마 삼성 그때 로직스에서 조금 뭐 지분 참여를 했던가 저렇게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직원들을 다 빼가지고 간 그 회사가 누구냐 바이넥스. 그러니까 바이넥스 직원들을 많이 빼가지고 왔어요. 셀트에서는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근데 지금 수준이 그냥 합작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삼바가 좀 올랐던 것은 그런 영향이 조금 있다는 거. 그러니까 셀트의 보험 부분도 있지만 오늘 이쪽에 그 CMO 관련주들이 사실 급등을 좀 했다는 거.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이쪽에 쭉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쪽에 우리 뭐 오전에 이제 BBRC 부분에서 이제 동국제약도 조금 또 팔라고도 하고 삼성중공업도 좀 팔라고도 하고 왜 주가가 너무 강하면 그죠? 근데 오늘 셀트는 제가 오늘은 조금 오늘은 좀 사람만 사실 안 썼어요. 저축만 좀 드시라. 그죠? 근데 내일이나 모레 제가 또 사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급등을 한 부분에 오늘 같은 날 막 사면 공매도들이 또 그죠? 막 미워가지고 또 막 그럴 수 있거든요. 걔들이 원래 좀 이렇게 되게 뭐라 그럴까? 좀 속이 좁은 애들이에요. 그죠? 자, 그렇게 보고. 자, 근데 오늘 이제 지수적인, 일단 보도록, 지수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지수는 지금, 어쨌든 오늘 응봉이긴 해요. 근데 응봉이긴 한데, 그렇게 나쁜 응봉 아니에요. 내일에 따라서는 그렇게 나쁜 응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여기서 다시 또, 응봉이 좀 커지면, 21을 깨면서 약간 응봉이 크면 또 부담스럽긴 해요. 근데 만약에 내일 조금 시초가를 낮게 시작을 해서 이제 여기서 봉을 조금 차 올리면, 말은 나쁘진 않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제 인프라 투자를, 그죠? 거의 몇 조? 그죠? 거의 3천 몇 조 한다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내일은 크게 응봉만 나오지 않으면, 옆으로 세우는 건 나쁘지 않아서 일단 20일 올라탔으니까. 그래서 지수적인 부분. 그러니까 첫 번째, 오늘도, 만약에 오늘 셀트 지수가 오늘 한 20% 됐으면 아마 셀트도 오늘 10% 가깝게 떴을 거예요. 그죠? 오늘 쇼크가 좋았고. 근데 오늘 사실은 안에 쇼크버 부분도 있지만, 오늘 매도 쪽에 창구를 보면, 삼성이든 아무튼 이쪽에 또 검은머리 부분에 신한 창구였으니까. 얘들은 오늘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무라하고 CS가 쇼크버 물량, 요건 아마 얘들이 생각하지 않은 그런 물량일 수도 있어요. 누가? 어쨌든 공매도 부분이, 그죠? 그럼 이제, 물론 이제 CS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CS 창구가 이게, 사실은 내국인들이 또 그리고 국내 기관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외국계 창구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외국인인 것처럼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일반 대중들은 주식이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면 좋고 외국인이 팔면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외국계 우리 국내 기관들도 또 세력들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활용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수부는 약간 이제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어쨌든 다우는 좋아요. 자, 나스닥은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죠? 나스닥이.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이 22등 평균선을 깨치 못했고 지금 나스닥 선물이 조금 하락하는 부분으로 봐서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이 그래서 아직까지 나스닥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주도주 부분으로 자신감 있게 그죠? 덤비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현재 나스닥 선물이 어쨌든 66포인트 약간 하락을 하고 있죠. 홍콩도 좀 하락 마감을 했는데. 근데 이제 오늘 장중에 주가가 우리 시장이 조금 하락을 하고 또 나스닥도 좀 이제 하락을 했던 부분들은 지금 이제 노무라가 어쨌든 오늘 이제 일본 시장이 오후장 되면서도 좀 크게 하락을 약간 이제 상승폭을 줄였죠. 근데 이제 노무라 홀딩스가 주가가 좀 크게 하락을 했는데 이 노무라 홀딩스의 미국의 자회사가 그죠? 자회사가 지금 거의 한 20억 달러 정도의 이 손실을 봤다. 그죠? 그러니까 요런 이제 보도가 오늘 일본에서 나오면서 일본 증시가 좀 밀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이유인 적선 이제 보면은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어쨌든 뭐 이제 골드만하고 모간 스탠리 쪽을 통해서 그죠? 한 거의 330억 달러 정도의 주식이 크게 매도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매도가 이제 나온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케고스 캐피탈, 이게 이제 해치 이제 뭐 이게 회사, 펀드 회사인데 여기에 이제 말 그대로 대표 매니저가 어쨌든 우리 이 나라의 이제 황성국이라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매니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투자했던 주식이 이제 중국 기술업체, 또 뭐 미국의 이제 미디어 업체를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뭐 바이두, 기술업체 이제 중국의 바이두, 하고, 이렇게 뭐,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요 두 개를 했던데, 어쨌든 뭐, 다른 것도 이제 했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부분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거를 레버리지를 많이 쓴 거예요. 한 5배 정도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근데 이게 주가가 올라갔으면은 대박을 냈을 텐데, 반대로 주가가 내려가는 바람에 어떻겠습니까? 그죠? 이제 담보 부족이 나온 거예요. 담보 부족. 이 담보 부족을 이제 어쨌든 뭐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마진콜이라는 이런 이제 말을 합니다. 마진콜. 그죠? 마진콜에 대한 요구가 오면은 어떻게 해요? 돈을 넣던지 주식을 넣던지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 우리도 똑같은 게 우리가 신용 담보 부족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죠? 전화 와서 돈 넣어주세요. 지금 담보 부족됐습니다. 그죠? 돈을 안 넣어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자 반대면에 나갑니다. 그걸 청구서에서 반대로 내보내죠. 그거하고 똑같은 그런 부분이야. 근데 이쪽에 이제 무리하게 이 사람이 그죠? 뭐 5배의 그죠? 레버리지를 쓰다 보니까 주가가 밀려버리니까 그냥 이런 행사.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중국과 또 미국 간에 이런 또 뭐 갈등에 있는 것도 아닌가 하는 이런 뭐 말들도 아무튼 나오기도 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좀 주가가 밀린 그런 부분인데 요 부분이 이제 이번 주 뭐 내일도 또 이런 또 마진콜 이런 여파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또 좀 약간 중요할 수 있고 내일까지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근데 뭐 시장에서 크게 이렇게 이게 지금 악재로 작용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 순간적으로 이제 나스닥 선물이 좀 밀리긴 했었는데 다시 뭐 원상복귀 되는 것 같고. 자, 어쨌든 시장이 좀 좋아져야지 우리도 주식시장도 좀 좋아지는 셀트도 그죠? 예,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셀트를 이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어쨌든 셀트가 시간이 많이 됐다 그죠? 자, 지금 어쨌든 이제 오늘까지 주가가 지금 6일 연속 상승인데, 자, 오늘 요 갭 상승을 했어요. 그죠? 갭 상승. 저는 이 갭 상승을 메꾸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갭을 안 메꾼다고 봐요. 이제 어떤 분들도 메꿀 수도 있어요.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또 한번 드리냐면, 과거에 2005년도였어요. 2005년. 2015년도. 그죠? 2015년도에 그 당시 셀트가 이제 5만 원을 돌파하면서 주가가 이제 막 7만 원, 8만 원, 그냥 7만 5천 원, 8만 원까지 갔었어요. 그 8만 원까지 가다가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5만 원을 올라오면서 그래서 갭상승을 이런 식으로 갭을 하나 발생시킨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런 말들 저한테 많이 했죠. 대표님 5만 2천 원에 있는 저 갭을 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분위기고 이 상황이라면 그 당시에 이제 그 화이자가 이쪽에 뭡니까? 미국의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요. 그죠? 화이자가 미국의 그 셀트리온의 파트너사 그걸 이제 인수할 때였는데 이제 그걸로 주가가 왔다는 쇼크업을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이게 이제 제가 물론 이제 셀트리온이 오늘 이렇게 급등을 시작을 했죠. 그다음 꼬리를 좀 달았죠. 그죠? 근데 이 갭을 이제 안 메꾼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당시에도 쇼크버 부분이지만 오늘도 이제 어쨌든 CS하고 지금 이쪽에 노무라는 약간 쇼크버 성격. 특히 CS가 저는 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노무라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약간은 들기는 하지만, 근데 이게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쪽에, 다른 쪽에서, 그죠? 지금 미국의 이제 이런 쪽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마진콜과 연관되는 이런 또 시장에 좀 흔들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빌려준 주식을 갚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노무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저번에 레포트는 한번 나왔었지만, 셀트와 그렇게 막 공매도로 연관되는 그런 창구는 아니었어요. CS는 이제 연관되는 창구이기도 하죠. 국내인도 내국인도 많이 활용을 하니까. 근데, 노무라가 이제 2018년도인가 아무튼 그때 주가 막 상투 찍고, 그죠? 그 당시에 내려올
그때 이제 얘들이 그 목표가를 한 20 몇만 원인가 그렇게 뭐 한 30 몇만 원에서 한 10만 원인가 그 정도로 막 확 목표가를 낮춘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때 이제 제가 카라송 그런 말도 했었는데,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약간 여기와 연관되는 물량이라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것도 이제 C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약간 이런 쇼크업 물량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CS는 최근에도 이제 셀트리온의 그 주가가 4, 5만 원 할 때, 그죠? 그때 얘네들이, 그러니까 먼저 누굽니까? JP 모건이 목표가를 19만 원을 낮추고, CS가 이제 거기다 대고, 뭐예요? 그죠? 19만 2천 원을 낮췄다. 그래서, 오늘 쇼커버가 들어오지 않았나. 쇼커버가 들어왔다는 것은, 제가 그때 이제 5월 달에, 그 당시 2015년도에로, 생각을 해보면, 그때 호재나 지금 호재나, 그죠? 어쨌든 비슷한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몇 가지 않을까 보여지고, 자, 시간이 또 많이 가버렸다. 그죠? 이거 뭐, 이야기 다 못하고 그냥 맨날 가버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좀 볼게요. 자, 지금 이제 오늘 수급을 한번 볼게요. 자, 수급을. 자, 어쨌든 지금 6일 연속 주가가 상승을 하고 6일 연속. 그다음에 이제 오늘 외국계 쪽이 37만 5천 주예요. 그러니까 외국계 쪽이 37만 5천 주지만은 지금 오늘 노무라가 17만 5천 주. 그러니까 아침부터 계속 들어왔으니까. 그죠? 5장 되면서 이제 CS가 탁탁 들어왔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죠? CS가. 그럼 오늘 둘이 합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오늘 프로그램도 되게 많았다는 거죠. 프로그램. 그죠? 프로그램이 오히려 CS가 들어온 부분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노무라는 확실하지는 제가 모르겠고 확실하진 않은데 CS는 뭐 확실하게 쇼커버가 들어온 게 아닌가.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터지는 부분들은 뭐예요? 셀트가. 그죠? 시장도 시장이지만은 셀트 쪽에는 이제는 뭐예요? 실적이 나오죠. 그러니까 세장도 그런 말 했죠. 4월달 5월달에는 뭐였어요? 실적이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5월달에 공매도 재개해봐야 안 된다. 그죠? 이제 세자가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해버렸어요. 뭐야, 실적이 뭐야, 그러면. 레키노나가 어쨌든, 아까 뭐, 선민정 그 애들도 마찬가지로, 뭐, 적게 잡아서 뭐, 몇 조 하지만, 그죠? 그게 이제 현실을 다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 쇼커버가 시작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주식을, 그죠? 뭐, 사신 분들은 사셨을 것이고, 또 뭐, 나가 여유가 계신 분들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축 드시면 계속 저축 드셔야 되는 것이고, 빠지든 오르든 저축이야. 여유 되신 분들은 또 모아가는 게 맞는 것이고, 그죠? 여기서 뭐 주가가 내리고 오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봤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대한민국의 셀트리온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항상 좀 말이 제가 많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자, 마지막으로 요 보고 마칠게요, 그러면. 자, 주봉상, 어쨌든, 요 주봉도 이제, 일봉이 안 매크면 주봉도 매크면 안 되겠죠, 그죠? 매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봉상도 어쨌든 오늘 시초가 높게 시작했으니까 약간 낮은 그런 모습이고, 자, 월봉은 참 이뻐요. 그죠? 월봉. 이제 월봉 그래봐야 뭐 내일하고 모레 이틀밖에 안 남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추세가 월봉으로 쭉 살아있는 추세. 월봉도.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결국은 이 종가 기준으로는 뭐 36만 천 원이니까. 그죠? 자, 주봉도 지금 추세가 저점을 넘겨해보면 쭉 살아있는. 참 이쁘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오늘 주봉이 별로 안 이쁜데, 여기서 이제 주봉이 좀 위로 뻗쳐나가면 이쁘고요. 여기서 내려올 만한 거는 시장 자체가 크게 급락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크게 내려올 일은 없을 것이다. 자, 오늘 어쨌든 노무라와 CS, 또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서 지금 모든 이동 평균을 다 뚫었어요. 지금. 그죠? 모든 이동 평균선을 다 뚫었습니다. 자, 일봉을 봐도 다 뚫었죠. 중장기, 단기 다 뚫었죠. 월봉을 봐도 중장기, 단기 다 뚫었죠. 그죠? 이동 평균선 다 뚫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동안 주가가 힘없이 바닥에 있다가 이제 출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자, 제가 꿈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 꿈을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비록 꿈이 산에서 강의한 거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죠? 그 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잖아요. 산에서 무슨 강의를 하겠어요. 근데 그 수많은 관중들이 쉘터를 외치고, 그죠? 그런 꿈이 좋은 꿈인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자, 화이팅 하시고, 오늘 시험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 성장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